슬라이딩 도어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공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 슬라이딩 도어를 어디에 설치했을 때 최적화될 수 있을까. 여기가 여닫이로 되어 있는 경우는 여기 나온 사람이랑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를 해줌으로 인해서 동선도 쾌적해지고 공간도 깔끔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쪽도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를 개요를 했습니다. 여기 하나의 공간으로 재정의를 했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도 도어가 열렸다 닫혔다 했을 때 죽을 수 있는 공간들을 슬라이딩 도어로 대체를 했고, 실제 슬라이딩 도어를 통해서 집안의 가치를 상승한다는 논리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아파트 인테리어 할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 게 도어인데요. 도어가 대부분 여닫이라고 해서 이렇게 열리는 형태의 도어가 있긴 하지만 슬라이딩 도어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공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 누구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슬라이딩 도어를 어디에 설치했을 때 최적화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있을 텐데요. 이번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슬라이딩 도어를 5개나 설치를 했습니다. 각 공간별로 왜 5개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간단히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클래식하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현관을 통해서 들어올 때 옆에 방이 바로 있는 경우는, 여기가 여닫이로 되어 있는 경우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여기 나온 사람이랑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서는 보통 도어를 안쪽에 놓게 되죠. 근데 보통 우리가 현관 인테리어 할 때 어떻게 하나요? 기존에 있는 공간보다 확장을 합니다. 확장을 하면 여기까지 도어가 설치가 되는데, 이 위치에서 만약에 여닫이가 되면 이 도어와 간섭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를 해줌으로 인해서 도어가 열림으로 인해서 못 쓸 수 있는 공간들을 없애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선도 쾌적해지고 공간도 깔끔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요즘은 이제 주방하고 거실도 분리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고객님 요청사항이 주방에서 요리하는 냄새나 이런 것들이 거실로 안 넘어왔으면 좋겠다, 또는 손님들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자녀분들이 공부하거나 할 때 좀 방해가 안 됐으면 좋겠다, 한 번 더 막아주는 공간이 형태로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보시는 것처럼 이쪽도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를 개요를 했습니다. 들어오게 되면은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이 공간에 이제 식탁이 들어가고 안쪽에 조리 공간이 될 수 있게끔 쾌적하게 공간이 분리가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원래 공사 전 사진을 보시면 여기 끝까지도 복도인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안쪽에 방, 욕실, 방 이렇게 크게 3개의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다 묶어서 하나의 유닛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슬라이딩 도어 열고 들어가게 되면요, 여기가 바로 마스터룸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어땠어요? 제가 딱 들어왔을 때 센서등이 켜졌죠? 여기 하나의 공간으로 재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관 같은 공간이에요. 현관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측면 같은 경우 보시면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다가 평상시 안 입는 옷들을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 공간은 완벽하게 드레스룸으로 구성을 했고요. 이쪽 슬라이딩 도어, 네 번째 슬라이딩 도어죠. 네 번째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욕실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벽면에는 전체 다 세면대로 구획이 됐고요. 반대편에는 이렇게 변기 공간, 그 다음에 이쪽 공간에 샤워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약간 호텔 설계를 좀 저희가 참고를 해가지고 호텔처럼 동선 자체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샤워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옷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 침실의 공간들을 쭉 하나의 동선으로 정리를 하는데요. 역시나 또 문을 통해 들어오게 되면은 안방하고 밀접한 가장 자주 쓰는 옷들을 놓는 수납 공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도어 T처럼 생겼잖아요. 여기가 원래 안방문이 설치되어 있었던 공간입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의 섹션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도어를 달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시면 좌측, 우측 다 수납인데, 한쪽 벽은 웬만하면 매트하게 벽체 느낌을 주려고 같은 화이트 계열로 디자인을 했고요. 오른쪽 측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접 조명을 넣어서 이쪽에 스타일러까지 계획을 해서 자주 입는 옷들은 이 공간, 먼지가 쌓이면 좀 불편할 것 같은 옷들은 이 공간에 배치를 했습니다. 드레스 룸이 있고요. 원래는 이제 여기 이렇게 도어가 닫혀 있었을 겁니다. 이게 바로 5번째 슬라이딩 도어인데, 이 슬라이딩 도어 열고 딱 들어가게 되면은 보신 것처럼 안방 입구 쪽에서 굉장히 널찍한 드레스룸을 설계하다 보니까 이쪽엔 보신 것처럼 굉장히 큰 침대가 설치가 돼서 침대와 TV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정말 호텔의 스위트룸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공간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말 잠만 주무시고, 드레스룸은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입는 옷, 자주 입는 옷들은 이렇게 2개의 드레스룸에서 옷을 다 보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공간들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슬라이딩 도어들을 잘 활용함으로 인해서 이 좁은 공간에서도 도어가 열렸다 닫혔다 했을 때 죽을 수 있는 공간들을 슬라이딩 도어로 대체를 했고, 욕실의 구조 변경을 했을 때도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슬라이딩 도어에서 이 벽체 사이에 넣어버렸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도어가 열리거나 닫히거나 할 때 이 공간을 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도어를 열고 들어가면 바로 세면대 쓸 수 있고 자변기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공간의 분리, 어떻게 보면 거실과 주방의 동선이 분리되어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슬라이딩 도어라고 하는 것을 공간에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아파트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높아질 수 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집이지만 이렇게 설계하고 이렇게 인테리어 한다고 하면 과연 같은 아파트의 밸류를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도어가 열리는 반경으로 인해서 사용을 못하는 공간을 재사용한다고 하면 그 면적들을 다 더해보면 상당히 많은 면적일 겁니다. 그럼 그게 만약에 이 아파트 가격 시세가 평당 뭐 6천, 7천, 1억이다 하면 그 공간만큼을 더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슬라이딩 도어를 통해서 집안의 가치를 상승한다는 논리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슬라이딩 도어를 활용하셔서 공간의 가치도 올리고 아파트의 가치도 올리고 공간도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많이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